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2,000포인트 재등정에 대한 또 재탈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만, 자, 개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세에 장중 1,960선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 막판에 극적으로 좀 올라선 성공을 해서요. 제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973으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닷새 만에 좀 1% 넘게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517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월요일 순서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것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02-3153-1613번 전화, 013-3366-0110 문자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문자 상담은 좀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공 대리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전화가 끊어졌네요. 네, 자, 오늘, 김동호 대리님께서 동양증권에서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2000선 재탈환을 눈앞에 두고, 상당 부분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거는 뭐 투신권에서는 계속 이 뭐 펀드 환매 등등으로 해서 우리 증시에 힘을 보태주는 것보다는 좀 증시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고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순매수세를 보여줘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매수세는 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많은 의견이고 보면은 수급적인 면에서의 좀 호전세 이런 것들도 기대한 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바라보고 또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 또 증권사들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 종목 한 종목 그들의 시각과 분석을 듣다 보면은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하는데 큰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세 종목에 관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요. 자, 김동공 대리가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셨는지요?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SKC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2010년 상반기 주가 우뚝 설지어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2010년 상반기 고부가 PET 필름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PET 필름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광학용 PET 필름과 태양전지 블랙시트에 사용되는 PET 필름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2012년 1분기부터 광학용 PET 필름 수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TV 그리고 핸드셋 등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업체의 설비 가동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설비 가동률은 2011년 3분기 79%에서 2012년 1분기 95%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 패널 가동률 상승은 국내 가공 필름 생산량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공 필름 업체는 필요한 PET 베이스 필름 가운데 50에서 60%를 국내 기업인 SKC와 코오롱 인더 등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비 한국 PET 필름 업체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 PET 필름 생산 업체의 수출량 감소로 인해 한국 PET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같은 생산 업체들의 수혜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에서 11월 기간 동안 일본의 월 평균 PET 필름 시트 수출량 규모는 1.2만 톤 수준으로 전년 동기 1.5만 톤 대비 약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일본 PET 필름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PET 필름 규모도 감소했습니다. 2011년 6월에서 11월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입되던 일본산 PET 필름 규모는 월 평균 2,038톤 수준으로 전년 동기 3,107톤 대비 35% 급감했습니다. 국내에서 가공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신화인터텍, 미래나노텍, 상보 등이 일본산 고가 제품 비중을 줄이고 같은 품질의 SKC, 코오롱 인더 등 제품 비중을 확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2년 PET 필름 증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2011년 2분기에 광학용 필름 2만 톤 설비를 완공했습니다. LCD 패널에 사용되는 프림 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 두께의 하이테크 설비입니다. 비록 2011년 하반기 LG 디스플레이 수요 부진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12년부터 설비 가동률을 높여갈 전망입니다. 2012년 2분기에는 PET 필름 2개 라인 4만 톤 설비가 추가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프리즘 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광학용 필름 1개 라인과 태양광 전용 필름 1개 라인입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증설이 완료된다 그러면 동사 및 해외 계열사의 2012년 말 PET 필름 생산 능력은 26만 톤으로 2012년 초에 18.4톤 대비 44% 증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SKC 목표 주가 7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시젠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2012년에도 성장은 지속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사의 4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지만 수익성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수출 부문의 호조와 상품 매출 증대로 전년 동기 대비 96.4% 증가한 13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3분기보다 낮았는데요. 이는 상품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3분기에 발생했던 기술 수출료가 4분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2012년 매출액은 바이오 레퍼런스로의 추가 제품 공급과 수출 지역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53.8% 증가한 632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은 외형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7% 신장한 238억 원이 예상되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3% 증가한 131억 원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제품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사상 최대인 4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성장하고 있는 분자 진단 시장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천 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업체와의 제휴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동사의 성장성은 경쟁업체들이 뛰어납니다.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분자 진단 시장의 선도업체들답게 경쟁업체 모두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3분기 감소세를 기록했던 키젠과 젠프로브는 2011년 분기 최대이익이 예상되지만 3분기 양호했던 루미넥스와 셰필드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신한금융투자에서 시전의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루멘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날개가 펴진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현재 동사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디스플레이 및 LED 산업이 오랜 침체 끝에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12년 글로벌 LCD TV는 전년 대비 10% 성장이 가능합니다. LED TV 침투율은 2011년 45%에서 2012년 65에서 70%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LED 업황을 어렵게 만든 것은 TV, 그 조명 시장 성장 기대감을 보고 업체마다 너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한 측면이 큰데 다행히 주요 업체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2010년의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업계 설비 가동률이 향상되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동사는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캡티브 고객을 보유 중인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멘스의 성장세는 완연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 접근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루멘스는 2013년까지 TV용 LED로 성장을 꾀할 것이지만 2014년부터는 조명용 자동차용 LED 패키지로 제품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 연간 IFRS 개별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159억 원, 그리고 269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삼성전자의 LCD TV가 전년 대비 20% 성장하는 점, 그리고 해외 TV 고객향 매출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조명용 LED 매출이 성장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동사는 2012년 TV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한 달간 주가가 약 1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TV 업체들의 사업 축소 등 한국 TV 업체들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 시장 성장 가능성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이라고 보이고요. 동사에 대해 주가 조정 시 적극적 매수 관점을 권한다고 하면서 현대증권에서 목표 주가 9,4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동공 대리와 함께 SKC, 시젠, 그리고 루멘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와 분석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6일 월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고요. 자, 문자 상담 신청 적극적으로 많이들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하고 나서 여러분께서 주신 문자 상담 신청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 뭐 증시가 연일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금은 좀 마음이 놓이시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더 천불나요. 아, 더 천불나서요? 예. 예, 어떤 내 종목이 것만 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까? 예, C자 들어간 거 다 빠지고 있어. CJ 뭔 ENM이고, 뭐, 네. CJ 오쇼핑고 다 빠져. 근데 왜 이렇게 CJ를 뭐 사랑하시는 이유라도 뭐 특별히 있으실까요? 그냥 사랑했나 봐요. 예? 이유 없이 사랑했나 봐요. 이유 없이, 예. CJ가 그렇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 끌어당기기에는 뭔가가 좀 2% 정도 좀 부족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꽤나 계시는데, 주식 예. 투자 면에서는. 그랬는데 나는 네. 그래도 좀 이거를 좋게 봐가지고 샀더니 너무너무 아주 나를 힘들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CJ가 뭐 그 대표적인 어떤 내수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뭐 수출을 통해 좀 시장을 확대한다라든가 매출을 뭐 폭발적으로 한 단계 상승시킨다라든가 뭐 그런 면이 아마 통신기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없지 않아 있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럼 일단 뭐 CJ 오늘 제일 그 속색이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다 그 새 것들이 다 그런데 예. CJ 제일제당 네. CJ 제일제당은 내가 20%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 방어주라고 말을 들었는데 그건 방어커녕 뭣도 못하고 맨날 올라오다 빠지고 그 내가 20%를 30만 5천 원에 샀거든요. 30만 5천 원. 네, 근데 뭐 올라와서 조금 팔라가면 또 빠져보고. 예. 근데 오늘 뭐 종가 기준 종가가 30만 3,500원이니까 1,500원 손해 보셨네요. 그러니까 안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일 뭐 그래도 그나마 제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종목일까요? 갖고 계신 예. 종목들 중에서?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수익을 내야지. 그렇죠. 이게 투자라는 게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딱 들어갔을 때는 야, 그래도 CJ 제일제당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 때문에 좀 오르겠구나. 나름대로 좀 그 생각하신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생각을 했죠. 왜 어떤 그러냐면 걸까요? 중국에 뭐 이제 사료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그래서 이거 좀 괜찮겠구나 그러고 샀죠. 중국의 사료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단순하네요. 예. 예, 뭐 단순한 게 가장 또 정확하고 옳은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CJ 제일제당에서 뭐 지금 정도는 뭐 사신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러저런 이유로 좀 오를 만한 호재 그리고 좀 우려 섞인 시각으로 그래도 좀 바라봐야 될 만한 악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쪽을 좀 짚어드리면은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자 그럼 우리 그 박성일 연구원께서 CJ 제일제당 지금 뭐 본전이시니까 전반적인 분석과 전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CJ 제일제당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 시장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내수주나 지수 방어주보다는 아무래도 수출주나 지수 민감주가 최근에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상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KT엔지나 한국전력, CJ 제일제당으로 갔던 자금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지금은 이제 지수 민감주, LG전자나 LG이노텍같이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지 펀더멘털상은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CJ 제일제당 하는 사업들을 좀 보면 이제 식료품이 주력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료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조미료도 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CJ 제일제당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고 하면 기존에 뭐 잘하고 있던 식료품이나 사료 이쪽 분야가 아니라 바이오 쪽에서 좀 성과를 내줘야 되겠죠. 라이신 지금 세계 2위 생산 업체인데 라이신 같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거나 신약 개발에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CJ 제일제당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CJ 제일제당 주가가 30만 3,500원인데요. 지금 주가 정도는 딱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CJ 제일제당의 신성장 사업분인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을 좀 이어가 보면 지금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중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30만 원대를 중간 정도로 하셔서 27만 5천 원부터 32만 5천 원 정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료품 가격 협상을 하는 3월 말 정도가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2월 초반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CJ 제일제당은 지금 현재 지수대가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해도 크게 위험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가 전반적으로 CJ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CJ 제일제당은 20%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32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은 지금 가격에서 3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27만 5천 원까지는 조금 시장에서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제일제당 뭐 지금 정도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적정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유행과 또 시장의 관심과는 살짝 좀 비껴나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 대중의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상담 보내주십시오.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가 흐름이 조금 오르락 내려가면서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양상인데요. 33만 5천 원에 15%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 장세를 어떻게 보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그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요. 33만 원대 손실폭이 상당히 좀 있으시죠. 근데 이제 비중은 좀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고요. 일단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시그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주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형주의 특성상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쌍바닥 패턴을 그려가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단기 파동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는 그러니까 27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의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져주는 그런 구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바닥을 찍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성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6만 원이 확실하게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큰 트렌드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현대차와 성장을 좀 같이 하죠.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달 지금 판매 대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년보다 3.5%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경우는 18% 정도 좀 감소를 한 반면에 일단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3.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지금 글로벌 MS는 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이상은 없지만은 마진율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그 부분이 큰 악재로서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만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5%를 나중에 30%까지 좀 끌어올리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이 아니고 26만 원에서 27만 원의 지금 확실한 좀 바닥 구간이 조금 더 지금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와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011년 1월 달,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쌍바닥 패턴이 나오거나 특정 가격들이 지금 지지하는 패턴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 2010년이나 2011년 같은 어느 정도 특정 가격들이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41만 8천 원에 20%입니다.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2년간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철강 가격이 조금 좋은 단가로 나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재료인 철광석도 1분기부터는 지난 4분기나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만 8천 원에 사셨다고 하면 최근에 매집을 하신 걸로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00일 이평선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2년간 내려오면서 쌓인 물량들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급등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현대제철이나 중국 쪽 철강 수요를 조금 보시면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최근에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던 건 철강은 초과 공급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공급도 원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1만 2천 원이라고 한다면 크게 무리되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 수급 상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15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철강의 대장은 포스코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현대제철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베타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개를 동시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대제철을 조금 기준으로 해서 현대제철이 빠지는 날 나오시는 전략 정도를 취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목표 주가는 조금 단기로 봤을 때는 44만 원대가 고비입니다. 44만 원 뚫고 장대 음봉을 형성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4만 원 이 부분은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을 돌파한다고만 보면 다시 한번 50만 원에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금호전기인데요. 28,500원에 25%입니다. 네,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시점 성장성 있는 부분 이제 LED 조명이고요. 근데 이제 현재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는 LCD 업황이 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패널 값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금호전기의 흐름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저희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확실한 지금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인데요. 21선을 지금 손절가로 잡기는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에서는 241선이 첫 번째로 지켜줘야 될 지지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26,500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26,500원 라인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35,000원까지의 상승도 충분히 좀 더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LED 엑스포가 좀 LED 엑스포 개최가 예정이 좀 돼 있죠. 6월달에 개최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LED 업황 자체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 이후에 좀 상승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LCD 패널 값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금호전기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매수가 근처로 지금 비중 25%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26,500원 손절가 목표가는 35,000원까지 기간 한 달 이상 좀 지금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32,800원에 3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약간의 좀 고평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던 주식인데 이거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를 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선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다고 하면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공모 이후로는 꾸준하게 좀 상승만을 반복해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지금보다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으로 3만 원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3만 원 지지대 이후부터는 이제 27,000원부터 25,000원부터 27,000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고평가 논란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더욱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고 있는 기본 사업은 이제 국내 유일의 완 제품을 만들고 있죠. 완 제품 항공기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종 부품 및 설비를 좀 하고 있고 방산 쪽은 거의 100%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매수를 해간다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게 한 3, 4개월 전에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주 관련해서 취소 소식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시총이 3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PER 30배입니다. 분명히 싼 가격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항공기에 관련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에 대한 발전성을 조금 대표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일단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32,800원에
지금 3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3만 원에서 지지를 해서 반등을 한다고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에서 확실히 지지를 좀 받아주고 3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만 원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강한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잠재 매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 폭탄에 맞으실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장성에다 베팅을 해서 비중을 실어가거나 과도한 믿음을 가지고 손절 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3만 원 확실히 손절 라인 지정해 주시면서 목표주가 3만 5천 원 정도로만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소형 건설에 대한 서희건설이요. 네, 예. 소형 건설. 아, 웬만해선 잘 안 들어오던 그런 종목인데. 네, 서희건설. 가격과 비중은요? 가격은 1,100원에 샀고요. 1,100원. 네. 네, 비중은요? 비중 100%요. 100%요. 네, 오, 예, 이게 언제쯤 사신 걸까요? 여쭤봐도 될런지요? 지난주에 샀거든요. 지난주에요. 네, 예, 서희건설. 이게 선뜻 이게 좀 손이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한가도 막 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좋았단 말이죠. 사실 때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사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그 회장님이 네. 참 어떻게 얘기를 할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줘야 되고 그 기업도 네. 하시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그 주식을 봤을 때 다 900원,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지난주도 봤을 때는 그 음. 정도밖에 안 하길래 그냥 샀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뭐 아주 과감한 투자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지금 결과를 얻고 있네요. 1,100원에 사서 1,400 오늘 35원, 한 330원 정도 올랐으니까 벌써 3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예. 근데 또 이게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그 주가 대응이 조금 만만치 않게 좀 어려운 경우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지금부터 신중하게 잘 살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 또 염려가 되시는지 좀 일러 주시겠습니까? 이걸 목표가를 한 얼마 정도로 정해야 할지 그게 네. 궁금해서요. 아, 목표가 어떤 정도 상황이 가격이나 어떤 그 시점이 되면은 이걸 좀 털고 나와야 되는지 네, 출구 네. 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만만치 않은 질문이신데 일단은 뭐 수익 나신 것 때문에 저까지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요. 자, 우리 홍희진 팀장께서 서희건설 오늘도 상한가로 끝난 이 종목 비중 100%라고 하니까 기분 째지시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풀어보도록 부럽습니다. 네. 예, 나눠달라 그럴까봐 그런지 답이 없으시군요.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100%의 이렇게 매수가가 좋을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시게 된 건지는 조금 뭔가가 더- 좀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네, 소스 매매. 예, 그래 누가 이게 좀 들은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테마주입니다. 지금 문재인 이사장 관련 테마주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바른선도 그렇고 유성 TNS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서희건설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박근혜 테마라든지 안철수 테마보다는 문재인 테마가 상당히 좀 부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테마주의 특성상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죠. 아직까지 대선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은 한 번쯤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너무 크게 잡으시면 오히려 먹을 거를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한방 정도는 충분히 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0원에서 한 1,700원 구간까지의 상승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의 지금 상승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희건설은 뭐 철저하게 지금 테마주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보시고 대응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시고요. 오로지 수급이죠. 수급과 뉴스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지금 상한가 잔량이
잔량이 200만 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잔량이 지금 쌓여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오전에 그러니까 점 상한가가 만약에 간다라면 홀딩의 관점이시고요. 그러면 점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10시 이전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비중이 상당히 좀 크신 만큼 1,650원에서 1,700원 정도까지의 일단은 지금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좀 설정하셔서 절반 정도의 비중은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뭐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테마주에 대한 단속에 대한 의지를 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 좀 시들해지는가 싶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바른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1,000원짜리 주가가 지금 8,000원까지 8배가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하는 주가가 나온다라면 칼을 다시 한번 빼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좀 급락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50원에서 1,7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물량 자체는 일단은 상한가가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관점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50%는 1,800원 이상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만 주가가 지금 하락 전환을 해서 지금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1,300원이겠죠. 1,30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1,600원 정도 선에서도 한번 좀 팔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한전 KPS입니다. 42,200원에 25%입니다. 예,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수력이나 화력,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유지나 보수 그리고 설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죠. 한국전력이라는 든든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원전주로 분류가 좀 돼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이후는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전 KPS의 펀더멘털 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 모두 다 지역난방공사나 한국전력이나 일단 한전 KPS에 몰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18% 나쁘지 않습니다. 시총 1,700억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나는데 PR 17배면은 뭐 한전이 밀어준다고 하는데 17번 정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못 가고 있죠.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BH나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KPS는 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상장한 이후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좀 많이 있죠. 77,500원까지 갔다가 2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 매집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개인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또는 손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기에는 수급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지금 수급 동향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사고 있지는 않죠.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에서 원자력 관련된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원전을 조금 줄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들을 많이 건설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력이나 화력보다는 원자력 쪽에서 영업이익이 더 낮추고 있는 한전 KPS이기 때문에 터키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원전 수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업이익률이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약간 훼손이 돼서 현재 주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42,000원 정도에서 20%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고 일단 차트도 전부 정배열 상황으로 돌아서 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이었던 45,600원 다시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펀더멘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전 관련된 주식을 하실 거면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중공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관 수급이 훨씬 좋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좋은 상황에서 발전 관련된 화력 발전 플랜트 수주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원전 관련 설비도 아주 잘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수화 플랜트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종목을 할 거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가 오시면 종목을 조금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물량 부담이 있는 한전 KPS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은 이평선이 지금 많이 모여있는 37,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SL을 보겠습니다. 21,100원에 20%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 상담 신청 오늘 지금 바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자, 지금 SL 같은 경우는 국내 뭐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겠죠. 헤드램프 지금 국내 점유율 75%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뭐 샤시라든지 조향 장치 부품 이런 것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조금 지금 시장에 좀 퍼져 있죠.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부품 업체,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좀 나온다라면은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 시장에서는 심리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와줘야만, 그러니까 지금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마진율이 좀 증가되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될 때 부품주의 상승 탄력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애매한 시점이죠.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단기적으로 전저점에 대한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2만 원을 깨지면서 19,000원까지 좀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전저점이겠죠. 지금 8월달 저점 구간, 그 구간까지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주가 자체,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지금 6,500억이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 400억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좀 비싼 국면에 좀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면, 그러니까 21선까지,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근처인데요. 21,000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일단은 좀 자르고 나서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동차 업황 자체가 단기간에 돌아서서 주가가 급등을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1,000원 정도에서 좀 잘라주시고 나서 타이밍을 한번 다시 노려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SL이라는 종목보다는 뭐 현대위아 같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락앤락 보겠습니다. 39,700원의 비중 많습니다. 80%인데, 자, 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다고요. 예, 한국항공우주랑 락앤락이랑 조금 많이 닮았죠. 두 개 다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주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는 그 고평가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CJ E&M도 마찬가지고 락앤락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성장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매집을 들어가는데, 매집을 들어간 이후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는 두 분기 연속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죠. 그리고 유상증자라는 돌발 악재까지 발생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일단 신뢰도를 주는 데는 조금 미흡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PR 4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어떤 중국이라는 성장성을 가지고 PR 40배까지 받았는데, 지금 그 성장성에 훼손이 생겼고 적정 PR을 찾아간다고 하면 15배에서 20배 정도 사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성장성이 받쳐주지 않는 락앤락의 주가는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설득력 있는 말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이 조금 크게 상승을 해줘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 베이직하우스나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 준다고 하면 락앤락도 같이 묻혀서 조금 덩달아 올라가 줄 수가 있겠지만, 중국도 일단은 약간의 기간 조정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른 여타 중국 관련주들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락앤락은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가 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이 아주 특징적인데요. 지금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한 80만 주 이상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만큼 기관의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얘기를 조금 드리면 더전 비전이나 뭐 CJ E&M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적 관련된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 다 30-40% 이상 하락을 하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락앤락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기관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고 계시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내일이 분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락앤락의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는 구간이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3만 원 바로 밑에죠. 한 29,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한다고만 하면 일단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29,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 최초 공모가였던 부분까지도 분명히 하락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락앤락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나패스입니다. 11,700원에 20%십니다. 자,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아나패스가 만드는 뭐 티콘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는. 근데 이제 그 제품 자체는 지금 TV, 그러니까 지금 LED TV나 이런 TV에 지금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LED TV 업황이라든지 LCD TV 업황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야만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TV를 사러 제가 지금 얼마 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TV 값이 아직도 굉장히 좀 비싼 거예요.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TV 값은 상당히 좀 비싸지만은, 그러니까 비싼 상태에서 일반인들의 이런 그러니까 지금 고가의 TV를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수입이 좀 더 늘어나는 흐름이 좀 나와야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더 회복의 흐름이 나와 주어야만 TV에 대한 수요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상당히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TV 쪽 지금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지금 상품을 좀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조금 해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하죠. 그러니까 국내 2위 업체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상당히 좀 일어날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200억이고요. 영업이익 봤을 때 한 2011년 한 160억 정도로 지금 PE가 10배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고마진임에도 불구하고 PE 10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좀 저평가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요인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려감이 상당히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낫다. 근데 이제 21선이 이탈하고 나서 한 241선이겠죠. 그러니까 11,500원에서 11,000원 구간이 가격이 이제 도달을 한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관점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락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기관에 상당히 좀 매수 가담을 했었는데, 일단은 상당히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윗방향으로서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추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0원에서 11,500원에 추가 매수 하셔갖고 손절가는 한 1,800원 정도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리스크가 큰 구간은 아닐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5,000원 정도까지 지금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은 한 2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포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루멘스에 루멘스, 오늘 그 증권사 종목 리포트에서도 증권사에서 관심 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이군요. 예, 어떻게 공교롭게 딱 맞았습니다. 예, 자 가격과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5,400원, 예. 네, 5,400원. 한 20% 정도. 비중은 20%. 예. 예. 자, 궁금한 건 어떤 걸까요? 매도 시기 좀 알고 싶고, 네. 앞으로 전망도 좀 알고 싶고. 매도 시기와 전망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예, 예, 자, 우리 박성일 연구원님의 답변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루멘스를 아주 좋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홀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LED 관련 업체들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루멘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예전에 많이 선호를 했던 종목이고요. LED 모듈 및 패키징을 조금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루멘스가 좀 잘 되려고 하면 LED TV가 좀 많이 팔려야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LG전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저가형 LED TV를 좀 많이 출시를 해서 매출을 조금 많이 상승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런 수혜
수혜를 루멘스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크게 꼬이지 않는다고 하고 지수가 지금부터 밀리지 않는다고만 하면 성장 산업인 LED가 실적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에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상 보시면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모두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예전 주가였던 10,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고 시초가 대비해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ED 관련 업체들은 아주 좋은 수급을 좀 보여줬죠. 대부분 다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루멘스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이 좋은 루멘스를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이 여기서 좀 급변하거나 서울반도체가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향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손절은 짧게 7,000원 정도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수익을 조금 확보하시는 데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9,000원부터 11,000원 사이 박스권에서 9,000원 하단 부분에 매물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9,000원 돌파하시면 11,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9,000원 한번 목표로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13만 원에 20%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상당히 조금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자리가 상당히 좀 애매하시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원이신데 일단은 주가 자체는 21선 아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8%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12만 4천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재단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급등의 흐름을 연출하긴 했지만은 윗꼬리가 나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그러니까 테마가 붙어 있긴 하지만은 힘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수익을 뭐 극대화시켜서 수익을 내시고 나오는 전략보다는 본전 수준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확실한 구간에서 좀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좀 매매하실 때도 이렇게 외바닥 상태에서 매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저항선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시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위에서 눌릴 가능성도 높고 외바닥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은 전저점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하신 가격 13만 원 근처, 그러니까 12만 8천 원에서 13만 원 근처에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선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후에 좀 타이밍을 다시 보셔갖고 재공략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릴 경우에는 11만 4천 원 구간이겠죠. 지난번에 지금 2월달 초, 그러니까 2월 2일날 갭자리, 그러니까 그 갭자리가 무너진다면 일단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만 4천 원이 무너진다면 일단은 손절하시고 위로 올라가실 때 12만 8천 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전량 좀 매도하시고 타이밍을 다시 노려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드린 답변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증시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